한 개신교인이 훼손한 불상을 복원해주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펼친 뒤 교수직 파면을 당했던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기독대는 손 교수의 연구실 문을 잠그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2심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만희 교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0대 당대표가 선출되는 등 정치권의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한국교회에도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기획보도 한국교회와 세대교체, 오늘은 두 번째로 어떤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CBS 기독교방송 제31대 재단 이사장에 김학중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학중 신임 이사장은 언론기관이자 선교기관으로서 CBS만이 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 개신교인이 훼손한 불상을 복원해주기 위해 모금운동을 펼친 뒤 교수직 파면을 당했던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기독대는 손 교수의 연구실 문을 잠그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18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기독대학교에서 파면을 당했던 손원영 교수. 4년 6개월째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북 김천 개운사에 들어간 한 개신교인이 불당을 훼손했고 손 교수는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사죄의 마음을 담아 모금운동을 펼친 뒤 파면을 당한 겁니다. 서울기독대가 손원영 교수를 파면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성실 의무 위반. 손 교수의 신학을 해방신학이나 자유주의 계열로 보고 학교와 정체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손 교수는 개운사 복원을 위한 모금운동이 파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지난 2019년 파면 무효 결정을 받으면서 손 교수도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불교 또 이웃 종교와의 그런 관계가 어떤 배제시켜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더불어 배워야 되는 그런 일종의 벗의 관계로 좀 승화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지난해 4월에는 서울 기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가 손 교수의 복직을 결정했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과 이사회가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서울 기독대 이강평 총장은 손 교수의 복직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연구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어 손 교수는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손 교수는 법원에 서울 기독대 이강평 총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에게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 고등법원은 최근 손 교수의 강의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서울 기독대에 손원영 교수의 연구실과 도서관 등 학교 출입 시설과 연구실 내 전화, 냉난방, 인터넷 접속도 방해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 교수는 연구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것이 곧 한국교회 회복의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반드시 복직을 함으로써 승리를 해야 하고 그게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원영 교수는 굳게 잠긴 연구실 문을 열기 위해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을 학교로 옮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2심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만희 교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오늘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만희 교주에 대한 변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로펌이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가출과 학업 포기, 가정 파탄을 야기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를 변호하느냐며 신천지 피해 가족과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돈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명예로운 로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0대 당대표가 선출되는 등 정치권의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한국교회에도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기획보도 한국교회와 세대교체.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어떤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하는지 고석표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와 교단에서 젊은 리더십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교회나 교단, 노회 등 각종 교회 결의 기구나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참여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최소 장로로 선출돼야 이 같은 결의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데 30, 40대가 장로로 선출되기는 한국교회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당회나 재직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 젊은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회 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당회 재직회 외에 별도의 개방적인 운영위원회를 두거나 당회 등 각종 의사결정 기구에 청년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또 IT 정보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젊은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IT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의지만 있다 그러면 구성원 대부분의 목소리를 다 청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교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젊은 리더십들이 교회의 미래에 이렇게 지도자로 성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50대 목사조차 어리다고 취급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20대 이상 30, 40대 젊은이들을 교육의 대상이거나 교회 행사 봉사자로만 생각하는 풍토 또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지역 교회에서는 청년의 위치를 신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육부서로 나눠지는 경우가 대반사거든요. 이제 그러면 자치성을 띠는 자치회가 아니라 교육의 대상이 돼버리는 성격인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 정도의 선에서 끝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 세대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젊은 세대들을 현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교회 의사 결정 구조 안에서 젊은이들이 분명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이 두 가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더해질 때 한국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CBS 기독교 방송 31대 재단 이사장에 김학중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학중 신임 이사장은 언론기관이자 선교기관으로서 CBS만이 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CBS가 서울 목동 KT 체인버홀에서 재단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제31대 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김학중 목사는 취임 인사에서 최초의 민영방송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최고라는 대표성을 가진 언론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중 이사장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67년 동안 CBS가 만들어온 소리를 강조했습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희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리의 소리를 냈고 외압과 탐욕에는 진실의 소리로 저항하며 서민들의 진솔한 소리를 담아왔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하나님의 소리, 이웃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바르고 공정한 제 소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치나 사상, 탐욕과 이념, 사리사욕 이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CBS만이 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절대로 잃지 않겠습니다. 교계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경호 주교는 코로나19로 교회와 신앙이 흔들리는 이때에 CBS가 하나님의 뜻과 소리를 선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BS가 한국교회를 또 이 사회를 흔들어 깨워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새로운 길,
믿음을 잃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소리를 선포해만 합니다. 이사장 이취임식에는 전현직 이사들을 비롯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지난 2년 동안 수고한 손다릭 전 이사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2년을 이끌어갈 김학중 이사장의 행보를 격려했습니다. 꿈의 교회를 담임하는 김학중 이사장은 감리교 경기연회 감독을 역임했으며 CBS 최장수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김학중 이사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오는 2023년 6월 말까지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오는 7월 27일은 한반도에서 모든 전쟁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정전협정이 발효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적화통일도 북진통일도 전쟁을 통한 통일은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일단 전쟁을 중지하자고 합의했던 것입니다. 20년 세월이 흐른 1972년에 이르러서야 남과 북은 한민족의 통일은 평화통일이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는 보수정권 하에서 성사되었고 6.15 남북공동선언 14남북합의서 4.27 남북정상회담은 진보정권 하에서 성사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루었지만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대의에서 남과 북이 큰 합의를 도출해낸 것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사를 성취해 놓고도 남북 문제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오랜 세월 동안 격돌해왔던 지정학적 화약고였습니다. 지금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강력한 통일 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과 유엔군들의 희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제국주의자들의 회방을 극복하고 기필코 8천만 결의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전쟁이 종식된 지 68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적대국으로 남아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당사국이었던 미국과 중국도 이미 수교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강제로 찬탈하여 40여 년 동안 민족의 자주 역량과 기운을 옥죄고 소멸시켰던 일본과도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과만 아직도 적대국으로 남아 있을까요? 전술한 대로 한반도에서 여전히 강대국들의 이익이 충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반도에서 아직도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70년 전의 남과 북이 아닙니다. 남한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북한은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한 통일, 경제적 흡수 통일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만 잘 살아보자는 생각도 유치하고 허망한 꿈일 뿐입니다. 오직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 번영의 길을 가다가 마침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평화통일로 가는 첫 단추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의 기초가 흔들릴 때 교회는 자유를 지키는 피스키퍼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참된 자유를 위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고자 새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지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과 성서대구가 함께 주최하는 대구 경북 환경선교사 교육과정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부산 교회를 돕기 위한 새희망 프로젝트 힘내라 부산교회여를 진행했습니다.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은 대부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인데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일을 맡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각 교단 노회의 추천을 받아 100여 개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사역 나눔과 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과 성서대구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대구 경북 환경선교사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환경선교사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일상과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쓰레기 제로의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릉 YWCA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무포장 용기 가게인 제로웨이스트숍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강릉 YWC 제로웨이스트는 지금 만연해 있는 포장을 간소하고 또한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여전도회가 순천 쉴만한 교회에서 15회 권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순천남노회 여전도회 회장 황건수 권사는 이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여성들이 되길 바란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